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처음에 노래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영원한 나의 동반자. 세상의 최고의 선물. 당신은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은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 손주 씨 부부가 시댁에 들렀다. 이건 파는 거예요? 고부간에 싸늘한 기운이 감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된 건 손주 씨가 남편으로부터 신장 췌장을 이식받기로 하면서부터다. 그걸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된 것이. 제가 죄인이고 저로 인해서 어머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시고 은비 아빠도 지금 갈등이 많은데 중간에서 제가 나중에 잘 할게요. 수술 잘 돼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살고 어머니한테도 잘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딴 뜻 없어. 딴 뜻 없고 우리 아들이 주면은 응? 네 식구 몸이 성치 않으면은 뭐 벌어먹이는 게 힘들을까 봐 내가 그거 얘기한 거고, 약한 아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저기를 한 거지 딴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한 거 없어. 어차피 제가 어머님 승낙 얻지도 않고 제 의무대로 혼자 결정했다고 그것도 또 서운해 하시니까 제가 자식으로서는 그것도 불찰인 것 같고, 어차피 수술 해결했으니까 잘 돼가지고 애들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며느리도 자식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자꾸만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없고, 수술해서 너들 다섯 식구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 내 눈앞에 보여주면은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죽어도 내가 한이 안 남을 것이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잘 수술 받아. 네, 고맙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앞으로도 잘 할게요. 그래도 한 가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어떻다는 건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식을 해줘도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걸까?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야속하다. 아들은 아들대로 마음이 복잡하다. 어머니의 깊은 속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저 혼자 구심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건데 부모님의 생각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부모님도 사실상은 처음에는 반대를 해더라도 그게 나를 위해서 반대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부모님한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못하고 내가 나중에 부모님 입장이 돼가지고 그런 현실에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식 수술은 그렇게 시작됐다. 가까스로 어머니의 승낙을 얻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진 면담이 남았다. 지금 투석하고 있던가요? 예, 복막투석. 아, 복막투석. 예. 다리 좀 세우고요. 당뇨병과 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을 받은 지 3년. 현재로선 신장 췌장 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것도 이상했어요? 체중이 과다 체중이 되면 수술 경과가 안 좋아서 그래요. 신장만 가는 게 없는데 췌장은 더더구나. 그러니까 사실 수술은 더 일찍 하셨어야 된다. 수술에 경과 깨끗이 하는 사람들은 합병증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합병증도 별로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수술의 경과도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하긴 해야죠. 심장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신랑이 주신다면 더 이상 진짜 뭐 좋은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희망을 갖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또 이런 말씀 들으니까 또 일단 하는 걸로 해요. 일단 두 가지 다 장기 이식하는 걸로 하지만 기다린다고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상황은 제가 하면서 결정할게요. 하면서. 의료진은 과체중 때문에 췌장 이식을 망설였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 심부전증에 의한 합병증, 요독증이죠. 심부전증의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아니면 사시더라도 사는 동안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럼 결국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췌장이식 수술을 저희가 권했던 이유도 췌장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당 조절이 정상이 돼야지만 더 이상의 당뇨병 합병증으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신장이식 수술했다 하지만 당뇨병이 치유가 안 되면 눈의 합병증 때문에 결국 실명하거든요. 한 가지 줄이고 나니까 또 한 가지가 걱정이 되고 완전 뭐 하나 풀고 나면 하나가 또 그래요. 겨우 시댁과 문제를 풀었는데 이젠 또 췌장 이식이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산 넘어 산이다. 아이들 뒤치다거리가 끝나도 영훈 씨는 앉을 틈이 없다. 아내의 투석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4번 순주 씨는 복막 투석을 한다. 투석액을 넣어 배에 연결된 호스로 소변을 걸러내는 것이다. 제 힘으로 소변을 보지 못한 게 벌써 3년째다. 순주 씨가 아프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다. 결혼할 무렵만 해도 건강했는데 첫 아이를 낳고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생겼고 시력도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래갖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막 생각이 들고 이제 눈 시력이 가면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애들 지금 아직도 어린데 애들 공부도 봐줘야 되고 진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 우울증에 혈당 조절이 안 돼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남편은 장기 이식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자기들은 대전한다 그러지? 그런 얘기는 안 해고 그냥 축하한다고만 얘기해. 헬스는 뭐래? 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않는데. 아니 남도 뭐 기증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기사는 남편이니까 큰 결심한 거지. 그런 결심 아무나 못하는 거지. 그게 그 결심할 때가 조금 저기서 저게 뭐야. 아 내가 이걸 해주고 나서 과연 힘든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도 되고. 그간 남편은 수술비 마련하랴 아이들 건사하랴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결혼 13년차 가장. 지금껏 남편에겐 가정이 전부였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이 고비라 그랬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죠 혼자서. 이런 저기가 왜 응? 빨리 찾아오나, 왜 우리한테 이런 불행이 오나, 우리가 나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해가면서 아 어떻게든지 집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더군다나 부부니까 내가 또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반려자로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애들도 어리고 또 집사람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결한 거죠. 주사 맞았어? 뭐래 의사가? 독감이래 보느냐고 똑같이. 독감이래? 또 긴장감이 풀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응? 회사 또 안 다닌다고 또 긴장했던 거 확 풀어져가지고 또. 감기 몸살이다. 그간 잔병 치료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꼼짝없이 알아누웠다. 빨리 나와서 저기 해야지 병원을 가지. 응? 너무 신경 쓰지 마. 잘 될 거야. 너무 신경 써서 그랬나 보다. 응? 자기도 나이 먹나 보다 이제. 응? 따뜻한 보리차 좀 줄래? 그래. 가져놓는다. 아휴. 어머님과의 갈등, 수술에 대한 부담, 은근히 속을 태웠던 모양이다. 이제 회사 다닐 때하고는 또 회사 다닐 때는 맨날 힘들고 하니까 긴장하고 살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하니까 이제 긴장감이 또 풀려서 그런지도 몰라도 여러 가지 뭐 겹쳤겠죠. 생각이 많았겠죠. 지난달 남편은 8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수술과 회복 기간을 생각해 내린 결정이었다. 남편이 일하던 곳은 TV 부품업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던 남편이다. 너무 뜨거운 거냐? 그렇게 안 뜨겁겠어. 그랬던 남편이 아프다. 뭐 봐가지고 항상 병수발을 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입장이 바뀌고 보니 저희가 새삼 자신을 지켜준 남편이 고맙다. 지금 같아서는 여태까지 못 해줬던 거 이제 건강해지면 잘해주고 싶고 근데 노력을 많이 해야지 내가 건강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잘해줘야지 어머니한테도 특히 또 잘해야 되고 다음 날
기운을 차린 영훈 씨. 입원 준비로 바쁘다. 외출을 할 때면 영훈 씨는 제일 먼저 투석액을 챙긴다. 투석액 없이는 한나절도 버틸 수 없는 아내. 이제 투석액에서 벗어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영훈 씨가 먼저 입원을 했다. 수술을 결심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입원을 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순간이다. 송장훈님, 저희 피 검사 좀 할게요. 따끔해요. 피 검사는 췌장 공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다. 피 검사를 통해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우리 몸에 췌장은 하나밖에 없다. 췌장을 잘라서 이식을 하려면 그만큼 췌장의 상태가 좋아야 한다. 다음은 두 개의 신장 중 어느 쪽 신장을 떼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검사. 이식하시기 전에 본인의 신장 이제 기능 상태를 좀 체크를 받으실 거예요. 네. 한 20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되겠어요. 생체 신장 이식에선 두 개의 신장 중 조금이라도 기능이 떨어지는 쪽을 선택한다. 무엇보다 공여자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신장에서 방광 쪽으로 소변이 내려가는 과정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기능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실에 돌아온 영훈 씨가 수첩을 꺼냈다. 하루 일과를 꼼꼼히 메모하는 게 그의 버릇이다. 메모가 끝나자 영훈 씨가 고깃고깃 접어둔 기사 한 토막을 꺼낸다. 벌써 1년 가까이 소중히 간직해온 기사다. 그 속엔 바로 이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생체 신장 췌장 동시 이식에 성공한 부부가 있다. 이게 탁 눈에 와 꽂혀가지고 딱 오리게끔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좀 이 사람이 또 한 거를 보고 나서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그전에는 좀 이 정도까지 자신감 없었죠. 너무 전까지 날 해줘야 된다 이런 막연한 저기만 있었지 자신감은 그렇게 없었죠. 거기다 또 교수님으로부터 수술해도 좋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거기다 또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런 것도 보고 약간 뭐 용기 100배 충천됐죠. 영훈 씨도 그들처럼 수술에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틀 후 아내가 입원을 했다. 그런데 입원하는 아내보다 환자복을 입은 남편이 더 바쁘다. 같이 수술을 받을 처지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보호자다. 일사천리로 입원 수속까지 끝낸 남편. 한숨 돌리나 했더니 남편은 잠시도 쉬질 않는다.
검사를 먼저 받은 선배로서 일러둬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도 내가 내일 하는 거 나중에 봐봐. 내일 아침에 되면 또 한 열 몇 개 또 뽑을 거라. 이거 오늘같이 또 한다거든. 그게 뭐냐면 최당 분비물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점이 없고, 그리고 이게 신장 CT 촬영할 때 조금 막 메스껍고 일로 저기로 약을 투여를 해. 물약만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끝서부터 막 발끝에 막 오장 육부가 다 막 화끈화끈 거려. 막 엄청나게 막 뜨거운 거 마냥. 그러다가 거기 한 2~3분간 지속되다가 싹 없어져. 아픈 모습만 봐온 탓일까? 남편 눈엔 아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미리 조금 이러이러한 거 있으니까 미리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도 그냥 좀 이렇게 메스꺼운 게 많이 있으니까 좀 참을만 하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좀 참겠죠. 겁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겁 많으신 것 같아요. 눈동자가 크잖아요. 원래 눈동자가 커서 겁 엄청 많아요. 그 시각 잠깐 혼자 프리즌 의료진들은 수술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우리는 리뷰를 해가지고요. 문제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첫 번째 1월 12일 포도당을 섭취하게 한 후 당을 분해하는 췌장의 기능을 살펴봤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상 수치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소견 보이셨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포도당 대사 이상이 있느냐, 그 면에서 보면 오랄 GTT, 그러니까 경구 당부하 검사가 중요한데 그 소견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 췌장을 공유를 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면역 억제제가 투여가 되고 그러면은 결국 당뇨병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는 안 쓰죠. 또 하니까 정상의 췌장은 아니라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췌장을 주어도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교수님 면담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아, 어머니도 오셨네. 저기 회의실로 좀 가셔야 되니까 나오세요. 곧이어 의료진의 호출이 떨어졌다. 혈당을 갖다가 당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쭉쭉 체크했던 그 검사상에서 당뇨병에 소인이 있으세요. 소인이. 그러니까 혈당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산 혈당을 놓고 한 그 검사상에서는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구강으로 당을 섭취한 그 검사상에서만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소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식은 아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생체에서는 기증자 우선이에요. 기증자 우선. 기증자의 건강을 제일 우리가 염려해서 보니까 기증자에서 10년에 20년에 당뇨성이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히려 결국 췌장 이식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내의 과체중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남편의 췌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 어떻게 그랬대? 해야지 어떻게. 병실로 돌아온 후 부부는 내내 말이 없다.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신장을 이식하게 되면 신부전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췌장을 그대로 두게 되니 당뇨병도 그대로다. 뇌세자를 기다려 또다시 이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손주 씨는 앞길이 막막하다. 그날 밤 영훈 씨가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결혼 12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다. 오랜만에 애정 표현을 하려니 쑥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용기를 낸 만큼 아내도 힘을 얻을 것이다. 또박또박 써내려간 남편의 편지. 편지 속엔 남편의 사랑이 가득하다. 편지를 읽고 아내가 남편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못 한다고 해도 뭘 못해? 뭘 못해? 못해. 수술 뭐 아예 못 한다고 해도 내가 괜찮아. 자기 마음 알았으니까 됐어. 수술 뭐 오래 했는데 이게 다 했어. 응? 남편이 있으니 앞으로도 두려울 게 없다. 몸 사귀고 오히려 남편 걱정이 앞서는 아내다. 얇게 해라고 얇게. 내가 그랬잖아. 끊어야 된다고. 자기는 뭐 6개월 지나면 뭐 응? 그냥 해도 된다 그랬는데 아이고 안 돼요. 그렇잖아도 아까 그 얘기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끊으라니까 끊어야지 뭐 어떻게. 알았어 끊어. 응? 끊어. 약속. 끊는 거야 끊지. 약속. 근데 왜 약속 안 해? 아 이거 약속도 힘들다. 힘들어? 복사도 해야지. 잘해야지.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나보다도 나도 물론 나는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관리를 더 잘해야 돼. 거기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하니까 감기 같은 안 걸리게 특히 조심해야 되고. 남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이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또 아픈 사람 또 배려해주고 그만한 남자 없다 맨날 그렇게 생각은 해도 또 막상 받으니까 또 당연한 걸로만 생각했지 여태까지. 근데 그런 것이요. 받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네. 그래. 저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혈관도 막 좁아지는 것 같아. 이게 혈관 컸다는 아, 느낌이 그래요? 예. 열나요? 열이 좀 확 오르는 것 같고. 목하고 머리는요? 응, 거기는 괜찮은데. 막, 약 자체가 예. 다음 날 수술 전 최종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준비가 순조롭게 끝난 셈이다. 아내가 오랜만에 편을 들었다. 병원에 와서 더욱 자상해진 남편. 그런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아내. 그간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상야릇하고 묘한 기분이 드네요. 이게
말로써 대화하던 거랑 또 이렇게 편지로써 쓰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힘든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정을 느끼는 게 부부다. 솔직히 말해서 수술을 앞두고 긴장 안 되고 거 만나는 사람 없죠. 근데 그거를 들어서 사실상 겁은 많이 나요. 그렇지만 집사람 앞에서는, 아픈 환자 앞에서는 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겉으로 좀 내색을 안 하고, 왜냐하면 집사람이 자꾸 긴장하고 무서워하는데 또 나까지 그런 좀 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더 긴장하고 또 뭐 마음적으로 심적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좀 속으로 많이 참고 내색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주물럭이다 주물럭 진짜. 편지 한 장 썼을 뿐이다. 그런데 그 작은 선물이 서로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었다. 수술 전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며 수술에 대한 부담을 잊는다. 내 얼굴을 보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그렇게 됐더니 가만 짧네. 드디어 수술이다. 담담했던 영훈 씨도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머니도 모두 눈물바람이다. 사와고 나와. 힘든 길을 가는 자식. 그 앞에서 제일 약해지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다. 거짓말하는 말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마, 그 소리도 했지마. 응? 잘 돼서 잘할게. 소리 때문에 하지 말라고. 엄마 손 좀 만져줘. 마지막. 엄마 아빠 모두를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딸. 아이들 또한 엄마 아빠만큼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수술은 양쪽 수술실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기능을 상실한 아내의 신장에 남편의 신장이 이식되는데 두 개의 신장 중 왼쪽 신장을 선택했다. 만약의 경우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원래 있던 신장은 그대로 둔다. 그 상태에서 남편에게 받은 신장과 요도를 아내의 방광에 연결하는 것이다. 혈관 문합술을 하려는 그 동맥 자체가 이미 동맥 경화증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혈관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동맥을 열어봤을 때 이미 이 죽종이라고 해가지고 동맥 경화증 상태다. 그래가지고 신장 이식하고 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신장은 소변이 아주 잘 나오고 해서 기능은 참 좋은데 이 동맥경화증이 수반된 바람에 그것 때문에 아마 수술이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순주 씨가 이식 관찰실로 옮겨졌다. 이식 성공 판정을 받으려면 이곳에서 머무는 1, 2주 동안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한다. 의식이 들면서 통증이 시작됐다. 진통제 없인 견디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좀 아프실 거예요. 남편분도 잘 참고 계시거든요. 좀만 참으세요. 통증에 시달리기는 남편도 마찬가지. 하지만 비로소 수술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이 시간 남편을 버티게 한다. 수술 다음 날 남편이 면회를 왔다. 수술 후 첫 만남이다. 하루 만에 회복된 남편과 달리 아내는 여전히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빨리 이 시간이 가길 바랄 뿐이다. 한 3일만 참으면 돼. 3일. 십여 년의 기나긴 투병. 아내는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생사를 찢어놓는데 아프지. 잠시 후 간호사가 소변을 걸러냈다. 소변 색깔은 좋아요? 네. 콩팥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디는 거예요? 네. 이게 응? 남편의 신장을 통해 나오는 소변. 남편의 신장이 아내의 몸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다. 누워 있을 때 살짝 풀러나. 이렇게 살짝 끊었다가. 부부는 그렇게 하나가 됐다.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놨다가. 가서 보고 와도 또 보고 또 보고. 신기해가지고. 어떤 거요? 이제 집사람이 소변 나오는 게. 참, 그래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뭐야 기증한 거 신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 걸러서 나오는 거라. 열흘 후 순주 씨가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다. 지난 3년간 복막 투석을 위해 심어둔 호수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제 순주 씨는 신부전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췌장 이식을 위한 준비도 시작됐다. 동반자가 있는 한 이 길 또한 외롭지 않을 것이다. 건강하게 마취도 깨어나주고 기능도 이렇게 좋아지고 좋은 신장 줘서 고맙지. 내가 바라는 거는 행복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있다 보면 또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또 행복이 찾아온다고 봅니다. KBS 한국방송 사랑해.